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실에 근무하는 정우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연료전지 관련 연구 분야인데요. 연료전지 시스템에 포함된 구성요소 중에 하나인 연료 배출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은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이 대중에게 알려진 대표적인 시스템인데요. 가정에 설치돼서 전기하고 열을 동시에 생산하고, 그리고 열은 난방수로, 그다음에 전기는 가전기기를 작동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이 연료전지 시스템이 크게 구성 요소가 배출기와 스택과 인버터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연료전지가 수소로 작동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수소를 만들어주는 게 연료배출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연료배출기가 탄화수소로부터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가 이제 스테이로 분리되게 되고요. 제가 건물용 연료전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가정용보다 조금 사이즈가 큰 규모를 건물용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가정용에는 1kW급이 설치가 되는데, 건물용은 3kg에서 많게는 20kg, 50kg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용 연료전지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대표적으로 SP월셀, 두산퓨얼셀, 현대질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SP월셀은 5kW급 시스템을 판매를 하고 있고, 두산은 5kg에서 10kg, 현대제철도 5kg에서 10kg짜리 건물용 연료전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연료 배출기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단위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랑은 도시가스에 포함된 황화물을 걸러줍니다. 황이라는 게 보통 속내에 피독작용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황을 제거하게 되고요. 이 도시가스에 황화물이 포함된 이유는 실제로서 냄새를 나게 해서 리크, 누설 시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실제로 촉매 반응은 3가지를 거치게 되는데, 수증기 계질 반응이라고 해서 리포밍 반응이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보통 원료로는 물하고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이 저급 탄화수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물하고 도시가스가 만나서 CO와 수소를 생산하는 반응이 주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강한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와 그다음에 열을 가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반응 온도가 약 700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수성가스 전이 반응은 이제 생성된 CO를 다시 물과 반응시켜서 또 수소를 한 번 더 생산해내는 반응이고요. 이 반응은 200도에서 300도 정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선택적 산화 반응은 반응하고 남은 잔류 CO를 최종적으로 ppm 단위로 제거하는 기술로서 산소를 공급해서 산화시켜서 CO2를 제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3개가 합쳐져서 연료 배출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의 연료 배출기가 나와 있는데, 이 구간은 보통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용 연료전지에 탑재된 그런 배출기 모델이고요. 한 덩어리로 컴팩트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에 설치하는 제품은 대개 그렇듯이 이제 작은 사이즈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3가지 반응이 다 이 한 덩어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컨테이너 형태로 구성된 연료 배출기는 발전용으로 규모가 한 300에서 400kW급입니다. 가정용의 300배 내지 400배인데 주로 발전용으로 쓰이고, 이럴 경우에는 유지 보수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분할해서 3가지 반응들을 다 이제 분할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연료 배출기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SMR 수증기 계질 반응은 아까 700도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고온이 필요하고 그 고온의 열을 버너가 공급해야 됩니다. 수증기 반응, 계질 반응을 거치고 나서 WGS 반응, 그리고 선택적 산화 반응을 거쳐서 이제 시리즈로 반응이 연결되고요. 최종 계질가스는 수소가 76% 이상, 그리고 CO 농도는 10ppm 이하로 낮아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연료 배출기인데요. 높이가 약 70cm 되고, 직경은
13cm, 2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피는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중간에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배출가스가 원하는 구성의 배출가스가 탄생이 됩니다. 아까 반응 원료로 물하고 도시가스가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700도면 이제 물이 다 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 계질 반응은 사실은 이제 물과 엔지라기보다는 수증기와 엔지가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원료로 공급되는 물을 어떻게든 기화를 시켜서 이제 놓아야 되는데, 이 SMR 반응은 700도고 WGS는 200도, 300도, 플락스는 약 150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물이 낮은 온도의 반응기에서부터 이제 열교환을 시작해서 약간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버너 쪽하고도 연결을 하면서 스팀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SMR 반응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 물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료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이 반응기 중간중간에서 열교환을 함으로써 그 총매층의 온도를 최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교환망을 구성하는 것이 이 효율이 높은 그리고 컴팩트한 배질기를 설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이러한 열교환기의 어떤 용량이나 설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연료계질기를 스타트할 때는 아까 두 가지 블럭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첫 번째 SMR 블럭에는 이제 버너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버너를 작동시키면 저절로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WGS하고 플락스 블럭이 있는 경우는 이 열 매체가 흐르지 않는 이상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동 시에는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전기 히터로 이렇게 외벽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개로 나눈 이유도 시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이 온도가 낮은 이 부분들, 자발적으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힘든 부분 외벽을 최대한 전기 히터로 많이 감싸줬습니다. 그래서 2.35kW 다 합치면 2.35kW 정도인데, 시동 시에는 이쪽은 버너가 작동하고 이쪽은 전기 히터가 작동해서 동시에 온도가 올라가서 짧은 시동 시간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연료계질기를 패키지화 시킨 건데요. 그 연료계질기가 버너가 작동을 하면은 당연히 연소 배가스가 생기고요. 이 계질가스 역시 플락스가 아까 150도로 작동하니까 나가는 온도가 150도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50도 내지는 이 연소 배가스 태열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열교환 블럭을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사각형 박스 안에 패키지화해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원료 내지는 배질가스, 배가스의 인아웃은 다 상부에 포트를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토타입이다 보니까 K타입 온도 센서를 설치해서 외부로 뺄 수 있게 했고, 전기 히터도 외부 단자를 설치를 해서 작동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요 연료 배질기 5kW급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컨트롤 유량하고 온도 히터 같은 걸 컨트롤해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박스에서 가스하고 액체 유량을 컨트롤하고 온도도 모니터링을 하고 버너도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물은 1메가옴 이상 수처리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가스 분석은 저희가 이제 계질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NDIR 방식의 가스 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링 포트를 아까 SMR, WGS 가스 후단에 각각 하나씩 설치를 해서 각 반응 이후에 나오는 그 가스들을 주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 반응 촉매 반응이다 보니까 이제 촉매를 사용해야 되는데, 촉매는 저희가 개발한 촉매는 아니고요, 상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인데, 이 촉매들은 그 일본에 있는 가정용 연료전 시스템에 다 장착해서 성능이 다 입증이 되는 촉매들입니다. 그래서 SMR 반응은 플라이언트 촉매사의 RUAL 모델을 썼고, WGS는 MDC7, 그리고 프랑스는 다나카 기공속에서 판매하고 있는 TSSA-5라는 모델을 썼습니다. 각각 DHSV를 나눠놨고, 유량은 이 NG가 들어가는 유량은 사실은 수소를 얼마큼 생산할 것이냐에 따라 정해지는데, 저희는 수소를 5kW급에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유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상온에서부터 시작해서 버너를 작동시키고 히터를 작동시켰을 때 이제 각각 총매층이 온도가 상승하는 우려 모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시동이 완료된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보통 이제 온도가 총매층이 작동할 수 있는 그 온도까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그때 이제 이 시동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온도만 도달했다고 그 완료라고 볼 수는 없고 그때에 가스 부속을 통해서 메탄이 1% 이하, CO 10ppm 이하가 되면 그때 시동이 완료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보통 온도가 안정화되면 보통 촉매 반응이기 때문에 조성이 온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도달하게 되면은 육평형에 도달하고 그때 조성을 만족하게 되고 시동이 완료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려가는 그 과정에서 버너와 전기히터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작동을 시켜줄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그 원료가 물과 엔진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물을 공급하고 어느 시점에서 엔진을 공급하고 또 플러스에 들어간 공기를 어느 시점에서 공급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시간차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60분이 40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에 다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 온도에 따라서 일정량씩 최대가 100%면 50에서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서 60, 어느 시점에서 70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시동 시간을 조금 당길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약 47분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이번에 제작한 프로토타입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36분이라고 표시가 된 거는 시작 온도가 좀 높습니다. 이 시작 온도가 높은 이유는 정지 후 14시간 경과라고 했는데 팬의 특징이 저온 연료전지의 특징이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요. 6시 퇴근 시간에 6시에 끄고 그 다음날 오전 9시 출근하기 전 1시간 전 8시쯤 그래서 14시간이 경과한 밤에는 이제 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14시간이 경과하면은 그 시스템 내부가 다 식지 않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때 다시 재기동을 시키면 약 36분 정도 시간이 조금 단축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에서 시작하느냐가 또 시간을 결정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껐다 켰다를 반복하게 되면 이 정도의 시동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촉매층 온도 분포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촉매층의 온도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때 계질가스 조성은 촉매층 후단에서 각각 잴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플럭스 후단에 계질가스 조성이 중요한데 수소는 약 77% 정도가 형성이 되고 CO는 잘 제거가 돼서 10ppm 이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질 효율 같은 경우는 이 연료 계질기가 연료전지 시스템에 탑재가 되다 보니까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항상 언급되는 내용이 발전 효율, 이 효율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거든요. 연료 계질기하고 스택이 묶여서 발전 효율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연료 계질기의 효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료 계질기의 효율을 뭘로 결정을 하냐면 투입된 열량분에 생산된 수소의 열량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 수소 생산량이 저희가 측정을 한 결과 계질가스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음축수를 제거를 하고 또 실리카겔 배드를 통과시켜서 수분을 제거하고 유랄가스 밑으로 유량을 줍니다. 이렇게 유량을 다 재면은 이러한 유량들이 측정이 되고 그래서 여기 시계에 보면은 이 유량과 발열량 같은 경우는 엔진은 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충남도시가스들 열량을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약 83% 정도의 효율이 나옵니다. 그 세계 최고 수준이 보통 80% 언저리인데 저희도 시제품이지만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효율값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효율은 사실은 나가는 그 배질가스와 아까 버너에서 나가는 연소 배가스의 열을 얼마나 잘 회수하는 게 달려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나가는 열이 작으면 당연히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위치. 그래서 요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프로토타입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네 세트 정도의 연료 계질기를 올해 제작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히터들도 있고 많은 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책에서 반응식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계 좀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했고요.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모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현재 시스템 크기는 한 150m 정도 되는데 아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어큐라트급 연료전지 시스템에 탑재된 계질기보다는 조금 작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